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남자복도 지지리도 없는 그 여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 복은 참 희한하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주에서 그 복이 소위 없다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참 그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주만 보면은 이게 분위기 파거든요. 분위기 메이커. 어디 가면 뭐 항상 재밌고 명랑하고 남 배려하고 항상 웃고, 이런 사람이 설마 살면서 어떤 뭐 걱정이라든가 또 외로움이라든가 또 말 못할 어떤 사연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표정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장난하면 야 너는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이러는 거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본인은 이게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이 명리학에서 이 사주라는 게 여덟 사주 팔자죠. 요 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뒤죽박죽 되느냐 혹은 내 인생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정말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안 다니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돈 많은 남자 만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복이 있는 거예요. 네 사주는 남편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사주 구조가 일단 이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 일주가 이게 태양으로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웃고,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너무 부러운 거야. 야, 너는 정말 어디 가든지 간에 너무 재밌고 웃고 말이야. 말도 잘하고, 배려심도 있고. 누가 봐도 짱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본인 집에 오면 너무 힘든 거야. 허탈하고 외롭고.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이 개수가. 여기 지금 개수가 남자. 이게 이제, 요 개수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면은, 사실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이게 비가 내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삼복도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내려도 실질적으로 다 증발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증발된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토가 너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돼. 8글자 중에서 토가 6글자. 이 토가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서. 식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거. 이 쉽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마당발이라는 거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으니까 집에 가만히 있지도 못해. 이런 경우는. 거기다가 항상 웃고 다니고. 태양이니까 얼마나 환한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현하겠어요. 너무 멋지지. 근데 이게 지금 남편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증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남편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된 구조. 그럼 남편이 이 관이라는 그것도 또 정관이거든. 이게 이제 평관 애인도 아니고 정남편형이야, 이거는. 이 개수는 정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거고 똑같아,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힘들죠,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이게 또 왜 힘들어지냐면은 이 토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토극 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빛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남편이 빛을 못 보여. 이 식신상관이 많다는 것은 이 관을 극하는 기운이니까 이 자체가 증발돼 버리는 거야. 힘도 못 쓰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남자가 더 없느냐? 없는 게 아니야.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 그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그러면. 남자들이 너무 많으면 남자다운 남자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있어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맵고 끝난 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 난하고 이 습하죠. 이 난하다는 건 내가 누구하고 잘 섞인다는 거야. 잘 섞이고 어울리고 또 내 나름대로 여기서 사람들 모임에서 항상 뭐든지 내가 웃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습이 강하면은 맵고 끊어야 될 어떤 이 상황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미련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야. 남자가 뭐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한번 하고 혹은 어떤 싸웠다든지 그래도 남자가 내 다시는 안 그럴게. 내 이제는 술도 많이 안 먹고 당신을 정말 사랑해 줄 테니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칼같이 마음 먹고 있다가도요. 그걸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돼요?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을 항상 갖는다는 거. 딱 끊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즉, 없는 거하고 똑같아.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그 논리가 있죠. 타자는 무자라고, 타자는 무자다. 마늘 따자에다가 여기다 없을 무자. 타자, 무자. 철학적 용어 같죠? 그러니까 많으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게 너무 뭐가 많다는 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흙이 많은 상태에서 이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이 가랑비라든가 이슬비처럼 내리는 비인데 이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토가 이렇게 많아지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식신이라고 그러는데 식신이 이걸 극을 하는 거예요. 토가. 가랑비, 이슬비 내리는데 이 토가 이렇게 많은데 다 흡수돼 버리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신살에서 보면은 홈파살이라는 게 있어. 홈파살. 결혼을 파괴시키는 이제 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진축파, 진미파, 충미충. 그래서 이 땅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충이 일어나고 이 파가 일어나서 다 깨지는 다 깨지는 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습은 웃고 쾌활하고 명랑한데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 안정감이 없어, 삶이. 불안해, 항상. 홈파살이 이렇게 연결되죠. 두 개가 연결되고 또 충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인공에서 이 병화가 그럼 남편은 뭐냐면 이제 수야, 물. 이제 물에서 삼합을 보면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라고 그래요. 신자진 삼합. 신자진. 그럼 여기에서 요 글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상부살이라고 그래서 남편을 잃는 이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아니면 죽지는 않았는데도 전혀 구실을 못하는 경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겹쳐 있죠. 이럴 때는 이게 분명히 작용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는 상은 전혀 그게 아닌데 이 사주로 봤을 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남한테 얘기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깔려 있다는 거야. 그 사주에서도 보면, 이 대운에서도 보면요. 이게 이제 금기운이 한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신유술 이게 금이잖아요. 여기서 자 병화 입장에서 금은 이제 재라고 해서 이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돈은 깔려 있는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이 없어 이런 경우 이렇게 많으면 이 사주가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 병화는 생을 받지 않고 나와 똑같은 기운이 없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나를 생해주는 목이 없죠. 인성이 없잖아. 거기다가 내 에너지를 빼나갈 수 있는 토만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기진맥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태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돈을 많이 주위에 깔려 있고 누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 돈이라고 잡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이제 수가 어디 또 이렇게 많이 와요?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픈 거야. 이 병화가 하나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수도 없고 병화, 화와 같은 똑같은 뭐 정화라든가 밑에 사화라든가 이 불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한 걸로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남자가 많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야. 이게 우리가 재성 혼잡이란 관사라 혼잡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경우 내가 힘이 있을 때 애인도 사귀고 남편도 내가 거느리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힘이 없는 상태인데 애인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 이런 경우 이런 37대운에서 57대운에서 이렇게 해자 축 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내가 불이 꺼진다는 거.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런 역할. 그 요런 경우는요 37대운에서 요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요때는 직방울로 어떻게 돼? 비가 내리니까 이 병화가 이 태양이 햇볕을 어떻게 돼? 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요때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개 대운에서. 그럼 이렇게 왔으면 여기에서 또 물이 들어오고, 요게 보면 이제 이 간목이 와서 이제 편인이라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할 일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불이라는 건 나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이잖아요. 그럼 자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죄문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제 그거에서 이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대운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럼 언제쯤 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느냐? 나이 먹어서 67대운부터 이제 목이 들어오면 나한테 인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살아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조금은 차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떤 책 한 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말년에. 어찌 보면은 이 사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굴곡도 많고 희한한 일도 다 겪었겠지만은 요때쯤 되면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럼 얼마나 좋아. 나이면 이게 사실 아주 정상적인 편안한 사주 구조가 뭐냐면, 자, 대운 시작할 때 하고 대운 끝날 때가 인성으로 돼 있는 사주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결과로 인해서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고, 그래서 다시 또 인성이 오니까 내가 내 책을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풍파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시작할 때는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골치만 아팠는데, 이 말년에 가면 인성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내가 책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반추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말년이라는 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주 구조가 이 결혼이 깨진다는 혼파살이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예요. 진축파, 진미파, 그 다음에 요건 충미충, 이렇게 겹쳐 있으면 땅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집에서 불안해서 내가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상부살, 요 상부살이 바로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거는 남편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사주에서는. 그리고 인성이 이제 사람이 사고력인데 내가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나타내지만 품격, 품위, 교양, 이걸 나타내는 인성이 없고 내가 행동으로 표시하는 이 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생각 없이 뭔가 행동으로 바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내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건 이렇게 되면 급하다고 볼 수 있죠. 생각 없이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설명을 드렸죠. 이
한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적어지는데, 선별적으로 만나는데, 이 난하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뭐, 누구,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항상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잘 섞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어디 가든지 간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습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사귀어봐서, 아, 저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내가 그걸 딱 결단성 있게 그걸 딱 절교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삶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식이 인연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약한 어머님이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 돼버리죠? 이런 경우는 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식신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식하고 인연도 없고, 이게 공식처럼 나타나죠? 자식하고 인연 없으면 남편도 인연 없고, 또 돈도 인연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도 나한테 만족이 될 만한 구조가 없죠. 이런 경우니까 너무 힘든데, 근데 이 사주가 좋은 이유는 이게 태양으로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비관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금방 사람이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병화 입장에서 이 계수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정관이라고 그래. 요걸 우리가 남편감이라고 보는데, 이 남편감은 항상 가랑비가 나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이 남편.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이 구조는 남편을 만나면은 나를 어떻게 돼요? 존재 가치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내가 항상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를 꼭 만나야 되면 어떤 남자를 만나냐? 평관을 만나야 돼. 여기서 평관은 여기 임수예요, 임수. 요거, 이렇게 된 거. 요거는 자, 이게 이제 호수처럼 넓은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큰, 이 강물, 바다라고 봤을 때, 이 태양이 어떻게 돼? 이게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주면 어떻게 돼? 이 태양 내가 돋보이죠, 오히려. 요게 바로 요 애인이 나를 빛을 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어떤 남편이 있어서 산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구조는. 왜? 항상 나한테 비를 내리게 하니까 내가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잖아. 그런데 내가 불만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애인을 만나면은 나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제목에도 남편복 지지리도 없는 팔자인데 친구로만 가끔씩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때 친구는 요게 자 편관이라고 그래서 애인 같은 남자라는 거예요. 애인 같은 남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계속 바가지 긁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시원시원하게 돈 한번 쓰더라도, 자 어디 한번 놀러 가더라도 정말 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는 거야. 기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애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애인이 이 집에 남편처럼 돈 걱정하고, 애들 수업료, 그 다음에 생활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어떤 애경사에서 돈에 이 걱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정남편이라고 치면, 애인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둘이 만났는데 골치 아픈 얘기 안 하잖아. 좋은 얘기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히 이 병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빛을 세상 어디, 구석구석까지 어두운 곳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배려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건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내가 좋은 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나도 좋아지지만, 또 그렇게 내가 좋은 일 하다 보면 아주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만나는데 일단 결혼 생활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이니까 이 어찌 보면 여자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요, 남자가 귀찮아지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그렇게 내가 이제 어떤 사회복지사, 그렇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면 오히려 말년으로 갈수록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모든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삶의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절이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선 또 이 불행한 시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절망한다든지 비관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격상으로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한 건 드물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모든 세상 살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해보는 것도 나이 먹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왜? 나이 먹은 우리가 추억으로 사는 거잖아. 추억으로 사니까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럴 때 저럴 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계시면 좋고, 물론 사주 자체가 본인이 이런 거에서는 정말 이 혼파살이라든가 충 이런 거 혹은 상부살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큰 상심도 하고 내가 절망도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태양이 지지 않는 태양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거는 나한테는 크게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어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나는 끝에까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로 좋은 내 어떤 걸 모든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불행하진 않다는 거.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 겪은 거는 이미 다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일만 생기고,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더 좋아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거만큼 세상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남자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것 때문에 사주를 한번 풀어봐 달라고 하는데, 이제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지나가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이 편관, 애인 같은 남자를 만나면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선별해서 만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내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맺고 이 강하게 딱딱 끊어내는 결단성이 이게 없다는 거야. 자꾸 미적거리는 거, 이렇게 되면 미련을 갖고 요걸로 인해서 골치 아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만 내가 딱 결단성을 가지고 살면은 제대로. 요때는 이제 요 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오니까, 요때는 좀 이제 지금 47대니까요. 이 관이 들어온다는 건 내가 제어를 받는 거거든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니까 내가 그때는 컨트롤이 되니까 내가 마음 먹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니까 내 삶에 더 이상 시행착오는 겪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좋은 시간만 기다리니까 지금처럼 웃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잘 사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